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웠죠. 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햇살이 굉장히 따스하게 좀 느껴졌던 하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날씨가 좀 풀리면서 우리네 증시도 함께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오늘도 굉장히 좀 어렵게 좀 흘러갔던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어제도 강력한 양 매도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매물 부담을 상당히 느꼈고 오늘도 1조 5천억에 가까운 또 매물이 시장에 출회가 되면서 상당히 증시가 어려움을 겪었던 하루였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도 우하향 증시를 탔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형주를 매매를 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이미 대형주 장세에서 중형주도 아닌 소형주 장세로 넘어가면서 작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한 탄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섹터 순환매가 아닌 지금 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 주식의 사이즈의 순환매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라 대형주와 중형주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에 직면을 했고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 자체가 대형주와 중형주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약세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36거래일 그러니까 무려 36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죠. 사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인의 힘으로 지금 커버하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도주가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과 더 많은 힘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없다면 그 힘을 이겨내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부분이 있죠.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바닥권에서 바닥권 종목군들을 사서 모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콜마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가스공사, 코스맥스 등을 말씀드렸고 저희도 다 들고 갑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반대로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종목의 지금 이 주도주 섹터가 흔들려 버리고 그에 따라서 소비 섹터가 약간 반사이익을 받는 정도의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힘들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힘내시고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일 해외 증시 버핏의 애플 매도를 했다라는 공개 속에서 나스닥이 장중 한때 1.5% 이상 급락을 하고 또 거기에 채권금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이 부담을 주면서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소비지표 호조 등 그리고 버핏의 버라이즌 공개 매수 그러니까 매수 공개 그리고 세브론 즉 얘도 정유 쪽이죠. 해서 에너지 섹터와 소비 섹터가 굉장히 강했던 하루라 다우는 상승이고 나스닥 기술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리 상승이 이 기술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여실없이 국내 증시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하락인데 일단은 내일까지도 조정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이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잠시 환율 차트를 잠깐 열어보면 이때 보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도 사실 지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를 봤을 때
환율이 급등한 날이 2월 5일이죠. 2월 5일. 2월 5일이면 사실 이때인데, 사실 이 환율의 급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처음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이때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데, 환율이 지속 상승할 때는 사실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환율의 지금 이 소폭의 이 변동성으로 증시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환율의 추세가 만약에 제 개인적인 견해는 1130원을 넘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쌍바닥을 찍고 가는 모습은 맞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은 필요하겠다 정도로 환율을 보는데, 환율의 상승이 증시를 뺐다라는 거는 약간의 이유가 지금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시의 하락의 원인을 뭐 명확하게 분석해 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이 44조 원의 유동성 채권을 회수했다라는 부분이 증시의 유동성 축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우려가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가장 무섭게 반응하는 부분은 금리와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보다는 금리와 테이퍼링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화, 채권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과 뭐 각국, 특히 이제 중국이 단기채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단기채가 움직일 때마다 지금 증시가 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의 단기채 움직임을 조금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기가 다가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 유지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증시 하락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고객 예탁금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신용 잔고만 늘고 있다, 아니 정체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상방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절실한 부분입니다. 연기금은 3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치고 있고, 그 매도가 끝나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얼마나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기준에서는 HLB 이슈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장중한 때 뭐 셀트리온이 어제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랬지만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에 이제 제외된 뭐 소형주, 뭐 얼마 전에 쿠팡, 러시아 백신, 다날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된 결제, 뭐 제지, 택배, 물류 이런 섹터에서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세적인 매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투기를 해야 먹는 시장, 투자를 하면 나가는 시장처럼 막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는 한 템포 쉬었다가 그리고 비중을 약간 줄여서 증시에 타이밍을 좀 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워렌 버핏의 워렌 버핏의 잠시 이 증시 대기 자금을 한번 일단 봐보고 넘어가죠. 일단 시장 1월 75조 대기 자금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이 75조를 찍었을 당시부터 수급을 보면 개인이 27조를 순매수를 했죠. 27조를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증시 75조에서 지금 65조니까 10조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27조를 해보면 개인이 27조,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17조죠. 17조라고 볼게요. 17조가 사실 더 들어온 겁니다. 75조에서
네, 27조를 샀기 때문에 17조가 사실은 증시에 더 들어와서 고객예탁금의 증가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신용 잔고가 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이 조금 더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 신용 잔고가 한번 발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할 필요 없이 조금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최대한 기다려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연초 이후에 4조 원 가량의 개인 순매수가 있었죠. 그럼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30조 원이라는 매수가 1, 2월 달에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시장 당연히 신용 융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보면 기관에서 어마무시하게 팔아댔죠. 어마무시하게 팔아댔고 그 안에는 뭐 연기금 3천억과 금융투자의 매도 섞여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됐고 사실 국내 증시가 굉장히 대외적으로 취약한 것 같습니다. 뭐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훨씬 많이 빠지고 변동성도 큰 모습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기준으로 저는 3050포인트 이탈 시에만 좀 리스크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장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이 다음 월요일날 올라갔을 때 현금 확보를 조금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맞고 떨어지는 진행이 돼버렸다라고 봐야겠죠. 이 만들어 놓은 추세는 이때 만든 겁니다. 이때 만들어 놔서 이 추세의 상단을 맞고 원래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게 진짜 센 거예요. 이렇게 가주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돌파하려다가 지금 맞고 떨어져서 일단은 위든 아래든 아직은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도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이 지수가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종목들로 보면 아니죠, 시황. 자, 워렌 버핏의 버라이전 매수 이슈로 통신주 5G 관련 섹터가 오늘 강했고 소비주 섹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한국콜마 매도 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한국콜마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 1조 3천억 밸류의 이 자회사 상장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커졌죠. 여기에서 하나, 두 방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최대치로 7만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이런 구간들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좀 길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신세계 또한 오늘 굉장히 수급이 좋았죠. 수급으로 보면 양 주체가 700억을 사는 모습인데 그동안의 수급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 위에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다 말았는데 이 또한 저는 가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CJELM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결국은 얘네는 수급에 문제가 좀 생겨서 좀 그러는데 박스권 돌리다가 강하게 돌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죄송합니다. 코스맥스도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실적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12만원 선까지의 트라이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가스공사는 여기 플러스 알파로 LPG LNG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4만원 근처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기 이상의 종목이라고 보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쿠팡 종목군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대장주 동방 대장이기 때문에 하한가를 안 갔죠. 그러면 그 이하분들은 어땠을까요? 네, 대형 포장. 어제 유튜브 제목에 쿠팡 끝났다, 네, 말씀드렸는데, 통상 그 이유가 뭐냐면 동방이 대장주잖아요. 정지 이후에 급락이에요. 원래 그래요. 종목이라는 게 신풍제약 화려하죠. 얘는 강했어요. 더 강한 종목이에요. 이때는 정지 올랐다 급락. 뭐 볼까요? 엑세스 바이오. 얘도 무지하게 강한 종목인데 항상 정지 이후에 급락 조심해야 돼요. 정지. 박셀바이오 정지 급락.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면 동신건설 점으로 가다가 여기 정지죠. 정지 급락.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이제 동방 했고 이트론 보면 정지 급지 급락. 네. 통상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됩니다. 주식에서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위치에서 더 먹겠다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공략을 안 했기 때문에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굉장히 힘들죠. 차분히 기다리면 좋겠어요. 네, 이 박스권 만들고 지금은 올라가면 다 때려 맞는 시장에 수급이 말도 못하게 팔아대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죠. 삼성전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LG전자나 이쪽 계열은 다 패는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급은 좋은데 일단은 가야 될 자리에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LG이노텍도 지금 들고 왔죠. 어제 그제 잡아서 LG이노텍도 좀 매도를 이렇게 좀 하고요. 한참 밑에서 여기서 이제 끌고 왔기 때문에 다 팔았고, 그 다음에 TPC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팔았는데 매수는 한참 전에 했으니까, 매수는 한참 전에 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한참 전에 들고 있던 거를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빠질 줄 알고 팔아버렸더니 완전히, 네, 여기서부터 잡아서 끌고 왔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네요. 여기서.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라와서 수익을 냈는데 조금 아쉬운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삼성출판사를 사실은 안 사고 저는 TPC를 사서 스윙으로 끌고 왔었는데 좀 이런 것 같고, 삼성출판사 제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설로 올라온 것보다도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에, 네,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던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거래대금도 나오면서 상승을 해줘서 이 기대감의 크기가 시장에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쿠팡뿐만 아니라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군들도 다 떨어졌죠. 이트론, 이화전기, EID 이런 애들 다 떨어지고, 이 수앱 지수도 오늘 장중 한때 마이너스 13%까지 좀 내려갔는데, 이 종목은 사실 여러 번 매매를 좀 했었어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번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 아래로 좀 걸어 놨는데 체결이 안 돼서 얘는 더 이상 매매를 못했고, 매매 하나가 조금 오늘은 꼬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셀바이오라는 종목을 아니 PB파마라는 종목을 낙주 매매를 들어갔다가 이거는 조금 네 물렸네요.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일단 좀 물렸는데 시간에 좀 빠져서 그랬고,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이런 낙폭과대 종목 낙주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비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빠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손절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아마 대응이 될 거고요. 그게 없으면 대응 자체가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아마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저는 아마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도 이 장대 양봉에 하나의 기준봉이잖아요. 기준봉의 중심을 깼기 때문에 이 중심은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이 될 거고요. 이 중심이 아마 매도 자리가 되겠죠. 이 저항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 구간을 쉽사리 넘어가지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 자, 그 밖에 오늘 다날이 이현상을 갔죠. 다날 관련된 페이코인이 2000%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장 초반부터 강하게 갔고, 그래서 뭐 갤럭시 머니가 따라갔는데 동반해서 급락을 좀 보였고요. 그 밖에 뭐 SBI 핀테크 솔루션도 동반 테마로 올라갔다가 나머지 그 페이코인이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전체 종목분들이 다 떨어졌고, 저희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앞으로 조금 지켜볼 생각인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2200억짜리 종목에 원래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2020년도 연간 13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30억이 났고 카카오페이의 보안을 담당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거는 이 회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미국의 뭐 이 비트코인 뭐 1조 4천억 북한 수행의 뭐 해킹 뭐 등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결제 모델에서 올라갈 차기 테마는 보안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보안 안에서도 이 드림 시큐리티가 저는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원님들하고 같이 당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래는 안 판 게 상한가를 갈 걸로 생각을 해서 매도가 완전 엉망이죠. 매도가 완전 엉망인데 상한가를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상한가를 기대하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를 안 하고 봤는데 일단은 다 팔았고, 네, 앞으로 기회되면 다시 매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적이 일단은 좋아졌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도 좋아졌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매집봉을 넘는다면 네, 보안 섹터에서도 좋은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를 앞으로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종목별로 변동성도 되게 많고 눌림목 구간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